자, 제 양옆으로 이영우 의원님과 김동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아 의원 죄송합니다. 김동아 의원님과 이영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대문과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안기령 대변인 보내드려가지고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 다시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 쉬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용우 의원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좀 묻어가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묻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아니 김동호 의원은 지금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벤져스로. 어벤져스가 뭐죠?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키는 어벤져스입니다. 법률가들 중심으로 뭉쳐 있고요.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 기소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아직도 많이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한테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이 기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이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현희 최고위원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이용우 의원도 지금 같이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두 분의 인물을 저기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어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김동아 의원님 왜 얼굴이 저렇게 희미하게 나왔어요? 이용우 의원님은 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게요. 민망합니다. 자,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너무 든든한데 일단 이용우 의원님 왜 탄원에 참여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겠어요?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수사, 기소, 재판, 구형까지 일련의 전 과정이 검찰의 사법행위를 한 게 아니고 정치행위를 했다. 이 대한민국 검찰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오금을 좀 박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좀 탄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판관들, 소위 법관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좀 씁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재판이나 사건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민적 공분, 국민적 의견들이 정확하게 이런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부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탄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해도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탄원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또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있는 분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동아 의원이 보실 때 이 무죄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는 부분을 길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무죄가 명확하다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관련한 이 재판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또 이용우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 재판. 근데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최진무 교수님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많이 알죠. 이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어떤 교유 행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재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기소가 아니라 이거는 조작 날조, 허위, 사기 기소다. 애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문기 씨랑 이재명 대표랑 4명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 번 단체 사진에서 그 4명을 오려내서 그것을 증거라고 제출하고 또 국힘당에서 그걸 받아서 김문기와 친하다는 증거로 제출하고 또 수많은 한 2천 몇백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장 정도만 추려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갔는지도 다 숨겨놨다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거는 조작 허위 날조죠. 그리고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실제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지금 처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처음에 백현동 그 협박 관련해서는 처음 공소사실이 이거였습니다. 백현동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를 해줬다. 이게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그런 협박을 받았지만 나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요거는 가로입니다. 협박을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았고 정상적인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줬다. 이런 게 대표님의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거두절미하게 다 자르고
그 협박을 받아서 인허가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공소사실 제기했고 공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그제서야 지적하니까 이제 또 허위 사실 자체를 틀어버립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제 허위 사실이다. 원래 공소 사실에서는 협박을 받아서 인허가를 해줬다는 게 허위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협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그런 끼워 맞추는 이제 기소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 어떤 요구를 왔는데 이게 나가 압박으로 느낄지 그렇지. 그걸 뭐 그냥 개인적인 흘려듣는 얘기로 느낄지 맞아요. 그거는 개인의 느낌과 감정인데 이 느낌과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기소가 참 황당하고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기소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무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애초에 기소 자체의 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을 하려면 행위에 대한 맞아요. 그런 허위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느냐 모르냐는 행위가 전혀 아니고 인식의 문제. 인식, 주관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각하 결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인식과 판단의 영역이니까 허위사실 공표 구성 자체가 안 된다. 실제로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조서를 받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런 부분들은 아느냐 모르냐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인식이나 판단의 문제인데 이게 범죄 구성이 되는 거냐 그렇죠. 스스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 성립하려면 교사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 피교사자 즉 교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위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증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위증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 성립되는 게 없거든요. 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을 사실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한번 기소하면 2년, 3년, 5년 맞아요. 재판은 쭉 갈 수 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소를 해서 재판 받으면 사람들 패가망신한다. 그렇죠. 정말 맞아요. 시달린다. 네.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 정치교사라고 얘기하는 정치교사다. 겁니다. 김동완 의원께도 이것도 물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인가요 SNS인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진성 씨인가요? 그분이 위증했다 자기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실제로 재판에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위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냐? 그 고소 취소라는 게 그 김병량 KBS 그 PD와 김병량 시장 측과의 그런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냐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 재판에 나가서 그런 협의가 없었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는데 그 다시 지금 이 재판에 와서 그런 증언을 했다라고 그 당시에 위증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증언 자체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인식하고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본인께서 뜬 소문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김병량 시장 측과 그 KBS PD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진술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교사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건데. 근데 김진성 씨는 그 당시 재판에 나가서 그런 협의가 없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으면 지금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뭐 김진성 씨가 있었다라고 하면 있는 일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뭐 모든 수사가 말로써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근데 김용보 원장님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1심에 그런 말을 믿고 유죄까지 선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이화영 재판도 그래요. 똑같아요 거의.
객관적인 증거랑 전혀 다르지 전혀 않습니까?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100번 양보해서 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자기가. 근데 위증을 그 사람이 인정했다 한들 교사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위증 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대화 녹음 아닙니까? 그렇죠. 녹음을 잘 들어보시면은 30분짜리. 있는 대로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교사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피교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가 아 그럼 내가 위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증언 내용도 보면 핵심적인 건 두 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당시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주범으로 몰기 위한 적 없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해서 성립이 되고 승낙을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려면 그 말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또 두 번째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그거는 자기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 그런 협의 사실을 인정한다.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도 없었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도 없었고 실제로 위증으로 나아간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죄의 구성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런 법리적 판단 이전에 뭐냐면 위증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청법상. 맞아요. 근데 분리됐죠. 이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억지로 우겨서 끼워 넣었어요. 한동훈이 그랬죠.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데 그거는 법률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붙일 수가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걸 명확하게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위증죄는 애초에 검찰이 수사할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안에 나가서 판단할 필요 없이 이거는 공소기가 요렇게 정리를 해줘야 차제의 시행령 통치 이 부분도 좀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런데 그냥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발 정치적 영향력 받지 않고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법과 상식에 의해서 양심 재판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득을 막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재판부가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빼고 순수하게 법률가적 관점에서 합리적 법리적 판단만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유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애초에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을 해보고